어떤 연주자는 도와 미를 특조상의 그 음정에서의 내림시를 낮게 표현하느냐, 또는 피아노에 맞아야 되니까 정확한 내림시로 긋느냐. 여러분이 메타바이올린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그 현악기에서의 도는 같은 도가 피아노에서의 도하고 좀 다르다던데 그거 뭐야? 라고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뿡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바이올린.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바이올린을 사랑하고 연주하는데 가로막는 여러분의 장애물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나누려고 해요. 조성에 따라 같은 도, 이 도를 조금 낮게, 조금 높게 이렇게 이걸 좀 바꿔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원리나 방식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구체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안 드리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이해를 제공해 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도에 있어서도 어떤 조성이냐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그 도가 달라진다. OX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답변과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혹시 생각이 바뀌셨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Let's get it!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양 아니고 사랑이에요. 자, 일단 서두에 말씀을 드리자면 세모예요. 세모.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정, 개 이름이라고 하는 게 평균율 상에서의 개 이름이라는 게 있고 순정률이라는 음계상의 구분이 되는 음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색깔, 색상이 있는가 하면 색채가 있습니다. 또 시각적으로 사람이 받아들일 때 어떤 배경색의 위에 얹어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인간이 인지하는 색감, 색채, 명암, 이 채도 이런 게 또 완전히 달라져요. 즉 조율체계상에서 순정률이냐 평균율 등의 차이와 더불어서 음악적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조냐, 장조냐 이런 조성에 따라서 화음에 따라서 감정 표현에 따라서 음정을 연주자가 의도해서 다르게 표현해낼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의 영역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차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음정은요. 음악에서의 단조, 장조 이런 거 그 조성은 어떤 색깔로 봤을 때 그 색이 놓여져 있는 배경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정은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지금부터 이해가 조금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같은 도라도 조성이나 화음에 따라 조금 낮아지고 높아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 싶어요. 저희 채널 이름이 메타 바이올린인 이유가 있죠. 메타인지. 그리고 제가 오늘 예시로 들고 싶은 게 배경색과 색채에 따른 그 차이점뿐만 아니라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이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흐의 평균율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학습할 수 있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평균율이 뭐냐, 순정률이 뭐냐 그 차이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려놓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평균율 뭐냐, equal temperament라고 해서요. 우리 바흐의 평균율 작곡집 있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서양 음악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율 방식입니다. 반음까지 합하면요. 한 옥타브 안에 12개의 반음이 있어요. 이거를 동일한 간격으로 나눠서 동일한 간격을 구성하고 있는 음계를 우리는 평균율이라고 합니다.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악기에서도 어떤 조성에서도 동일한 기준점을 갖게 된다는 아주 확실한 지표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표준 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정에 있어서. 단점이 있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화음 간에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조금 불완전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학적으로도 어떤 학자는 이 평균율이 음악의 그 순수한 완전한 화음 체계를 망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이따가 더 다룰 텐데요. 순정률은 뭐냐? 화음의 자연스러운 울림을 위해서 그 어떤 특정 음정에 미세한 조율을 함으로 말미암아 화음 자체가 아주 부드럽고 조화롭게 들리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조에서는 이게 불편하거나 부조화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이 순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조화로운 화음, 어떤 공식이 있기는 해요. 장3도, 그러니까 도레미 이런 장3도, 여기에서는 평균율보다, 즉 피아노 건반으로 쳤을 때의 3도보다 약간 그 간격을 좁혀서 예를 들어 미를 도하고 내추럴 미라고 한다면 그 미를 조금 낮춰서 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러워요. 화음적으로는 그렇고요. 쉽게 말해서 장조일 때 우리가 장조와 단조를 구분하는 차이는 항상 3도죠. 도레미, 이게 장조라면 단조는 도레미 이렇게 되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3도에서 차이가 항상 있기 때문에 장조일 때는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짚어서 우리가 자아내는 음정을 따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선율상에서 밝음을 강조하기 위해 장 3도, 그러니까 C 메이저 다 장조라면 미를 살짝 단조일 때보다 높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단조일 때는 도레미 이 내린 미를 피아노로 쳤을 때의 내린 미보다 우리 현악기에서의 내린 미에서 조금 낮게 연주를 해야 그 단조의 특유의 어두운 느낌을 좀 강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자, 초보자용으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평균율상에서의 조율 체계 상보다 나는 뭔가 이게 난 불편해가지고 순정률에서의 조율 체계를 좀 따르고 싶어. 공식 없나요? 두 가지만 외운다면 장3도는 도와 미 간격을 조금 낮춰야 화음이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요. 단3도, 예를 들어 C에서 도와 내린 미, 그 간격은 조금 벌립니다. 또 장 6도에서의 간격은 조금 낮추고 단 7도는 조금 높입니다. 좀 벌린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조금 더 공식을 외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장 3도는 도에서 미를 약간 낮춘다. 단 3도 미를 약간 높인다. 완전 5도에서 솔과 도 사이죠. 여기에서 솔은 조금 필요에 따라 낮출 수 있다. 장 6도 도하고 라에서 라를 약간 낮춘다. 단 7도 도하고 내림시겠죠. 약간 벌린다. 간격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런데 순정률 조율체계와 평균율 조율체계가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단3도, 장3도 평균율과 순정률 다른 점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평균율적으로는 튜너에서 보여주는 기준으로 맞아요. 근데 같이 그으면 뭔가 불협화음 들리나요? 이건 평균율적으로 맞는 장3도, 순정률적으로 맞는 장3도는요. 이게 아니라 미세한 차이가 들리시나요? 그렇게 장3도, 단3도가 들었을 때 불협화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화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현악기처럼 땅땅땅하게 평균율적으로 갈라놓은 게 아니라, 화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음과, 그러니까는 도와 미, 이런 장3도일 때는 이 진동수 배율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화음이 조성이 되려면 그 배율이 5대4, 6대4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인간의 귀가 조화롭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평균율적인 조율 시스템 위에서의 장3도는 도는 260Hz, 미는 330Hz 이렇게 개 이름마다 정확한 숫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거냐, 화음으로 봤을 때 도와 미가 배율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야 하느냐, 이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 정의를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차이를 나눈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하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있잖아요. 웰 템퍼러드 클라비어,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조성마다 느낌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살짝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당시에 17세기나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순정률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들었을 때 좋은 전통적인 방식의 조율 방식이 주로 사용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C장조, G장조 같은 제한된 조성으로만 작곡이 되고 당시에 조율하는 사람들도 귀로 들어가지고 마이스터한테 배운 대로만 조율을 하다 보니까 다른 조성, 예를 들어 별로 사용하지 않는 D 플랫 단조 뭐 이런 것들을 작곡가가 쓰게 되면 악기의 구조상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율을 하니까 D 플랫 단조 막 이런 것들은 악기상에서 연주를 하는데 분명 나는 옳게 하는데 제대로 음정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들었을 때 계속 불협화음처럼 들려요. 그러다 보니 바하는 훨씬 확장된 모든 조성 가운데 작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그 조성마다 어떤 느낌을 표현이 되는지 이거를 탐구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후세에도 사람들이 각 조성마다 어떤 느낌이 나는지 연주를 하면서 또는 들으면서 학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특정 조성에만 치우쳐 있는 쏠림 현상이 있는 작곡 체계를 확장시키고 싶었던 거겠죠. 어찌 보면 이 바하의 평균율 클라비어를 통해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사람들이 귀의 발전과 훈련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차원에서 이 바하의 평균율 클라비어가 굉장히 큰 역사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고도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각 조성마다 음색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야? 물어보는 것보다 직접 파악하고 연주하면서 생각해보고 느끼고 여러분이 각 조성마다 음정에 있어서 조율 이거를 귀로 먼저 듣지 못하면 조율을 할 수도 없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그러니 아이도 그렇고 초보자도 그렇고 연주자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하는 메타 인지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푸튼 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의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라면 내 음정 조율 체계를 다시 한번 푸튼한다. 그러니까 방을 치우는 먼지가 쌓여있으면 이것도 훅 불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것처럼 평균율 같은 각 조성에 따라서 그 조성을 학습하기 위해 작곡된 것들을 자꾸 들으면서 각 조성마다의 특유의 감성,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리는 순정률, 평균율에 따라서 어쩌면 내가 극대화할 수 있는 장조와 조성과 화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음정 체계를 스스로 체감함으로 말미암아 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화음을 긋는 것도 마찬가지고 귀로 먼저 듣고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교과서처럼 성경처럼 중요한 곡이 있다면 바로 이 바하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순정률과 평균율 상에서의 음정의 공식과 과학적인 차이를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는 자주 듣거나 내가 이 공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들어봄으로써 조금 더 내가 깊이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1도, 그러니까 도 하나. 이거는 그냥 1대 1이에요. 동일 음정이죠. 하지만 장 2도부터 벌써 아주 미세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줄을 맞출 때도 만약에 442라고 한다면 레도 살짝 달라지고 솔도 달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준점을 확고하게 정해놓은 것이 평균율 조율체계상에서의 라입니다. 그 조율체계는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졌냐면요. 도와 도잡 이거를 반음이라고 하죠. 도와 레는 온음이라고 해요. 근데 도와 도잡 그 각 반음 간격이 2의 12분의 1 제곱 또는 12의 제곱근으로 계산을 해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렇게 계량 측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각 음의 진동수는 이전 음의 진동수에 2의 12분의 1 제곱을 곱해가지고 구한 값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뽑아낸 게 건반상의 각 음의 헤르츠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C4라고 한다면 네 번째 옥타브에 있는 도는 그 진동수가 261.63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도와 미가 된다면 우리는 그 C4의 미는 예를 들어 660Hz다. 그
헤르츠가 평균율상에서의 미지만 만약에 장삼도로 했을 때의 도와 미라면 비율로 5대 4여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진동수가 미가 이만큼 도가 이만큼 있는 게 각각의 네임 태기 붙어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색은 빨간색과 노란색이지만 그 뒤에 배경이 장조냐 단조냐,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파란색이냐 초록색이냐 검은색이냐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이 조화가 다르게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헬레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On the Sensation of Tone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음정 체계에 대해서 써놓은 논문이 있어요. 책이 자그마치 1871년에 발간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순정률의 음정들은 간단한 정수 비율로 구성이 돼가지고 가장 순수하고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반면 평균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평균율은 옥타브 12개를 동일한 반음으로 나누어 모든 조에서 연주가 가능하도록 하지만 이는 각 음정의 순수함을 희생시킵니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네 번째 옥타브의 도와 네 번째 옥타브의 미가 각각의 네임택은 헤르츠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진동 횟수로. 근데 이게 같이 화음이 돼가지고 장삼도가 되었을 때는 얘가 5면 얘는 4여야 된다는 그 비율이 맞아야 완전한 하모니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 완전 5도는 3대2, 장삼도는 5대4, 단삼도는 6대5 이런 식으로 완전한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비율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평균율로 계산했을 때는 각각의 음이 튜너상에서 맞고 틀리고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를래 저걸 따를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거를 평균율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감각적으로 익혀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거를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고 내가 풀어주신 자안에는 우리는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뾰로롱. 그래서 앞에 서두에 제가 조성이 배경색이다 라고 했을 때 음정은 그 위에 놓인 색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맥락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평균율상에서의 조율에 맞출지 화음상에서 또는 조성에 따라서 내가 감정을 표현할 때의 영역으로 표현의 영역으로 음정을 조금 미색 조율을 할 건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초보일 때 또는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게 따라주느냐 않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음악을 얼만큼 잘 깊이 있게 듣고 느낄 수 있느냐의 영역 또한 차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연주자는 도와 미를 지난번에 제가 부르할 때 따라라라란 따라란 여기서 맨 앞에 딱 처음 짚는 음이 단삼도인데 이거를 단조상의 그 음정에서의 내림시를 낮게 표현하느냐 또는 피아노에 맞아야 되니까 정확한 내림시로 긋느냐 이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표현의 영역이에요. 마찬가지로 그게 G 마이너거든요. 그러면 부르 콘체르토라는 커다란 단조니까 약간 이런 어두운 색이라고 볼게요. 어두운 색의 배경에서 내림시가 빨간색이라면 분명 나는 옳은 빨간색을 칠했어요. 근데 뒤에 배경이 검은색, 따뜻한 브라운색 이런다고 한다면 그 내림시의 색깔이 탁 튀는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 비비드한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조정하는 그게 바로 지금 순정률과 평균률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나는 그 시를 제대로 맞게 내는 게 중요해.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시더라도 내가 이 음악을 더 사랑하고 더 즐기는 데 있어서 나만의 느끼는 감각적인 옳고 그름, 선호도 이런 게 내가 음악을 향유하는데 굉장히 큰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개념을 한번 이해해보고 탑재해보고 들어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보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조금 어렵지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아무리 들어도 그 도와 장삼도인 미 또는 미 플랫의 차이를 모르겠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그 헤르츠별로 시각화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차피 조성마다 달라지는 그
평균율에서의 모든 조성에서 일치하지만 약간 불협화음을 포함한다는 그 차이, 이렇게 미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점 만약에 안 들리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메타바이올린을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순정률, 그러니까 그 현악기에서의 도는 같은 도가 피아노에서의 도하고 좀 다르다던데 그거 뭐야? 라고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평균율과 순정률에서 나눠놓은 조율 체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정도야 라고 있어 보이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어디서 봤어? 메타바이올린에서 봤어. 너 아직도 구독 안 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예요,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